다이어트 시 적군으로만 생각했던 영양소, 바로 소금입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다이어트 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의 단골 멘트가 아닌가 하는데, 그럼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체질 때문일까요? 아마도 단기간 극단적인 식사 조절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손실된 근육 무게가 다이어트 시 드시는 음식 속 나트륨 양이 한 번의 방심으로 조금만 넘어가게 돼도 우리 몸은 다시 물을 필요로 하고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체중계에 올라갈 것이며 1kg 내지 2kg의 몸무게는 우습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수치를 보고 아마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깊이 하시고 무염 또는 아주 저염식을 찾고 드시게 됩니다. 사실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무염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드시는 고구마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으니까요. 나트륨의 기본적인 역할은 신체의 형태와 그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형태처럼 유지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체에 나트륨이 없다, 반대로 아주 많다, 두 분류로 사람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이만큼 나트륨의 역할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체내 세포 내외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함인데, 체내 속 세포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신체 전반적인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그에 해당됩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신체 수분 보유량으로 몸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제작한 기초대사량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초대사량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아주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나트륨이 하는 역할 자체가 기초대사량의 무려 25% 정도가 쓰여진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기초대사량이 관여해서도 나트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히 몸무게만 줄이기 위해 염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시고 수분을 인체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시 가급적 높게 측정되어야 할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염분 섭취 제한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철분이 모자라 빈혈을 일으키게 되고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각종 질환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이섬유는 배변의 활동을 도와준다고 알고 있지만,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기능과 분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염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염분을 그렇게 깊이 하면서 다이어트를 강조할까요? 아마도 적정량의 염분 섭취를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디빌더 분들이 대회 전 수분 조절하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 초입에도 이야기했지만 염분 섭취를 줄여 신체 내의 수분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행되어집니다. 바로 근육의 질감과 근육간 분리를 더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는 더 낮은 지방이 뒷받침되어야지 더 도드라져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선수분들도 수분 조절은 장기간이 아닌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십니다. 저도 지금 대회를 위해 다이어트 중이지만 매 식사 때마다 조미김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지방이 연소가 안 되냐고요? 아닙니다. 현재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몸의 윤곽이 더 잘 나온다 라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수분의 배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그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요? 다시 수분 섭취하면 다시 몸무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시 윤곽이 흐릿해질 것이며 우리는 그걸 보고 지방이 또 찼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분의 배출로 인해 줄어든 몸무게에 기뻐할 필요도 없고 수분으로 인해 늘어난 몸무게에 울상을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운동 전후의 몸무게는 수분 섭취 혹은 수분 감소로 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수치에 목매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시 드시는 식단과 오늘 이야기한 염분의 내용을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시 적군으로만 생각했던 영양소 바로 소금입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다이어트 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의 단골 멘트가 아닌가 하는데, 그럼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체질 때문일까요? 아마도 단기간 극단적인 식사 조절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손실된 근육 무게가 다이어트 시 드시는 음식 속 나트륨 양이 한 번의 방심으로 조금만 넘어가게 돼도 우리 몸은 다시 물을 필요로 하고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체중계에 올라갈 것이며 1kg 내지 2kg의 몸무게는 우습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다시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고 그 수치를 보고 아마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은 소금, 즉 나트륨을 많이 기피하시고 무염 또는 아주 저염식을 찾고 드시게 됩니다. 사실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무염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드시는 고구마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으니까요. 나트륨의 기본적인 역할은 신체 형태와 그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형태처럼 유지시켜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인체에 나트륨이 없다, 반대로 아주 많다, 두 분류로 사람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이만큼 나트륨의 역할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는 체내 세포 내외의 나트륨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함인데, 체내 속 세포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신체 전반적인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그에 해당됩니다. 그로 인해 늘어난 신체 수분 보유량으로 몸이 부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제작한 기초대사량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초대사량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아주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나트륨이 하는 역할 자체가 기초대사량의 무려 25% 정도가 쓰여진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기초대사량이 관여해서도 나트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히 몸무게만 줄이기 위해 염분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시고 수분을 인체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시 가급적 높게 측정되어야 할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염분 섭취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철분이 모자라 빈혈을 일으키게 되고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각종 질환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이섬유는 배변의 활동을 도와준다고 알고 있지만,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기능과 분해를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염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염분을 그렇게 기피하면서 다이어트를 강조할까요? 아마도
적정량의 염분 섭취를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디빌더 분들이 대회 전 수분 조절하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 초입에도 이야기했지만 염분 섭취를 줄여